가해자가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해서 나오면 피해자도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이기는 경우가 100%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네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 게임이 아니라 입증 게임이거든요. 가해자도 아닌데 피해자잖아요.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 건가요? 피해자도 가급적 변호인 선임하는 게 좋고요. 최소한 변호인이랑 상담은 반드시 해봐야 한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자기 피해봤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입증하고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갈라줄 필요가 있고요. 법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약간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운전을 거의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로 안 어렵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운전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처음 하면. 네, 그럼요. 형사사건은 거의 모든 사람한테 평생 한 번 있을 똥 말똥 하거든요. 네. 처음 있는 일인데 내 인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전문가 찾아가서 물어보고 유의미한 조언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고소대리를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억울해요. 네. 근데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혐의를 인정받아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가해자가 엄청나게 유능한 변호인을 자기 변호인으로 선임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 가해자의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막 해요. 되게 유의미한 이야기들로. 네. 그럼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거든요. 그러면 가해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대응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구나. 가해자가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해서 나오면 피해자도 유능한 변호인을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이기는 경우가 100%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네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 게임이 아니라 입증 게임이거든요. 법률과 소송 실무의 기초예요. 확실히 전문가가 이건 필요하겠네요.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이라든가 경찰청 앞에서 보면 1인 시위하시는 분들 보시는 경우 있죠. 네. 이런 거 억울해요 하면서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그냥 혼자서 하다가 자기한테 억울한 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뭐 그런 분을 직접 불러가지고 검사 시절에 한번 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미 뭐 골든타임 지나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와 있으니 네. 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해 진술하다가 조금 과장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과장은 솔직히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잘못 얘기할 수는 있고요. 이렇게 조금씩 잘못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 과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릿속에서 기억할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과장하면 그건 이슈가 돼요. 특히 진술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성범죄고요. 성범죄 아니라 사기든 횡령이든 이런 재산범죄도 마찬가지고 명예훼손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사소한 거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과장하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그게 밝혀졌을 경우에 치명타를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같은 거에서는 아예 혐의 유무가 달라지고요. 네. 혐의 유무가 달라지는 거에 그치지 않고 구속 실형 여부까지 달라져요. 이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제 보통 보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억울한 마음에 막 얘기를 하다가 약간 오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때 되게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는 특히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여성이 피해자다 보면 이런 부분은 말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못 믿겠다라는 결론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에 말이 조금 더 세게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예컨대 뭐 가해자가 함정조에 물리력을 가했는데 한 10, 20 가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10, 20의 물리력을 가했으면 그 물리력을 가한 거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피해자가 무슨 멍이 들었다든가 네. 내지는 막 소리 지르면서 옆에 방에도 다 들렸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까보니까 10이나 20만큼에 해당하는 몸에 상처 같은 게 없고 소리를 질렀는데 들은 사람 전혀 없었고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정신 못 차렸다고 하는데 보니까 멀쩡하게 걸어가는 부분들 나오고 그러면 그냥 무혐의 되고 심한 경우에는 무고로도 처벌돼요. 네. 대부분 이제 갑자기 찌르는 듯한 질문들이 들어가거든요. 네. 예. 피해자한테도요? 당연하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각도에서 칼날처럼 물어봅니다. 네. 그럼 거기서 생각도 못했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당황하면 말이 약간 헛나가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네. 과장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는 겁니다. 이때 억울하게 피해본 거를 구제를 못 받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말한 게 조사 내용이고요. 조사 내용대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네네, 그쵸. 네, 이런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 안 당하려고 변호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약간 이거랑 똑같아요. A라는 병원에서 암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B라는 병원 가서 까보면 암이 아닌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암이라고 하니까 그냥 수술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 아니에요.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무능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 영역도 그렇고요. 법률 영역도 그렇고요.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고 실무적인 영역이고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에요. 책에서 배우는 지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엉뚱한 결론 내는 경우가 있어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소송, 법률에 관한 거잖아요. 법률적인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실관계에 관한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법률. 그렇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실제로 무슨 법리적인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뭐 한 1000건에 한두 건 있을 똥 말고. 그렇게 적어요? 그럼요. 대부분 네. 사실관계에 관한 이슈예요. 근데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할 때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사실을 하다 보니까 법률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야말로 순수하게 법률적인 이슈는요. 1000건에 한두 개 있을 똥 말똥합니다. 지능적인 가해자는 함정을 파서 피해자가 허위, 과장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면 억울하게 피해 구제를 못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형사사건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변호사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안 돼. 알겠습니다. 김 부장의 검사회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